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의미와 진정한 동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놓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삶에서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큰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발걸음에 맞추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을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의 삶이 이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홀로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동행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감은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정서적 유대 관계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여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노년의 관계와 행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노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67세의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장보기도 같이 가고 젊었을 때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이제야 느끼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이순희 할머니 65세는 3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받고 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박명자 할머니 71세는 5년 전 재혼하신 분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걱정됐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할 시간에 서로를 더 아끼며 살고 있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라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노년의 관계는 각자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배우자와 함께, 때로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또 때로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삶의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미 있는 관계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관계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랫동안 노인 심리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 있되 상대방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가기 전에 남편 약을 챙겨주는 게 제 일과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관계 형성이 단순히 정서적 만족감을 넘어 실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노년기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습관적인 말다툼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2세의 정할아버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줄어든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났는데 요즘은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요. 가끔 뉴스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진 않네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대화의 소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산책하며 보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주들 이야기는 늘 새로운 대화 주제가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단병하는 배우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종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69세의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로 많이 힘들어요. 24시간 간병하다 보니 제 생활이 없어졌어요. 가끔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내 마음이 아프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들과 간병 일정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간병인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용돈 사용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가계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노년기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하고 망설이시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김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소극적이세요. 하지만 한두 달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지십니다. 특히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끼리는 금방 가까워지시더라고요. 서예 반에서 만나 이제는 평생 친구가 되신 분들도 여러 계세요. 실제로 취미 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이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등산, 걷기, 노래교실, 서예,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68세의 박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3년 동안 집에만 계시다가 용기를 내어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같이 노래 부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노래교실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차도 마시고 서로의 집에서 밥도 해 먹어요. 이제는 이분들이 제 삶에 큰 힘이 되었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들에게 새로운 관계에 대해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나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때로는 오랜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년기 가족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시는데 이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의 최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히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건 감사한데 가끔은 너무 바빠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반면 자녀 세대의 입장도 들어보면 42세의 직장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죠.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님은 제가 며칠 연락 못하면 섭섭해 하시는데 저희 세대는 매일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통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남의 횟수가 적더라도 만날 때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6세의 이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생활이 있어요.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히려 이렇게 지내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손주 육아를 돕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자아 정체성과 관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고민하시는데 이는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78세의 장할아버지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처음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짜증도 많이 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이후 장할아버지는 평소 관심 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이제는 아내와도 도예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죠. 이처럼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를 구하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변화는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70세의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영어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요. 서툴지만 재미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핀잔을 줬는데 이제는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농담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 관계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년의 관계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박 할아버지는 영상통화로 매일 저녁 손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어떻게 만지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더군요. 이제는 매일 저녁 손주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마치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65세의 이 할머니의 경험이 인상적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년배 친구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수다를 떨다가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등산도 하고 차도 마시며 지내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오프라인 관계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는 도구일 뿐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모든 소통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실제 만남을 가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과 보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의 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문자나 메시지를 선호하는 반면 어르신들은 직접 통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전통적인 관계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적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노년 관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 배운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71세 윤 할머니의 실천 노하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해요. 일주일에 최소 3사람과는 연락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안부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적 실천.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안부 전화하기. 산책할 때 이웃들과 눈 마주치고 먼저 인사하기. 가족 단톡방에 일상의 작은 이야기 올리기. 좋은 글이나 사진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 주간 실천. 주 1회 이상 친구나 이웃과 만나기. 가족과 정기적인 식사 약속 만들기. 봉사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기.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월간 실천. 가족 모임 정례화하기. 오랜 친구들과 모임 갖기. 새로운 장소 탐방하기. 문화생활 함께하기.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7세의 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들이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년의 관계가 단순히 나이 들매의 과정이 아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후의 미덕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